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내용을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내용을 정치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이 청문회에서 오늘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죠. 네, 그중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두고 공방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은 2012년 9월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인데요. 내용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어학원장으로 있었던 동양대 교양학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게 위조가 됐다. 이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학교에 재직한 게 2011년 7월이었는데 그보다 1년 전부터 딸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주까지 와서 혼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또 야당은 표창장 총장 직인으로 나가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따로 대장에 기록해서 보관을 하는데 그 대장에 이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총장 명의로 나가는 다른 표창장들과 일련 번호의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자신도 그런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없다 이런 발언도 야당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도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이 표창장이 위조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죠. 네, 야권으로부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 조 후보자의 아내이죠. 이분은 총장 직인의 표창장이기는 하지만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 어학원장이던 자신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후보자도 전반적으로 아내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표창장 발급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은 일련 번호의 형식과 관련해서 대학 측이 밝힌 형식과 다른 형식의 표창장이 수십 장에 달한다면서 일련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서 조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총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졸업식처럼 큰 행사가 아닌 이렇게 조그만 표창장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당시 특정 교수가 추천을 해서 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양쪽의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퇴까지 야당 의원들이 거론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표창장이 위조가 됐을 경우 그 책임론을 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조 후보자가 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혜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혜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 후보자는 이게 위조로 드러났을 때는 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물음에는 일단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를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사퇴 여부는 지금은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한 임명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또 직접 통화한 사실이 오늘 새벽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네. 애초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보도는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추가 폭로를 담은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최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와 통화를 할 때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 그래서 조 후보자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이때 조 후보자가 아내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해달라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내인 정 교수도 살고 최 총장도 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라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강요 혐의이자 증거인멸 시도라고 조 후보자를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을 예.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아내인 전 교수가 최 총장과 전화를 하면서 흥분하고 좀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라서 자신이 전화를 바꿔서 받았고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의 말대로 위임한 게 사실인지 이것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녹취가 공개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녹취본이 공개가 된다면 이런 공방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녹취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청문회 초반에 장제원 의원이 녹취가 있다, 검찰이 이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혹시 청문회 도중에 이 녹취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가 예. 됐었는데요. 한 방을 노렸던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녹취본이 그 한 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없을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또 통화했다는 사실, 최 총장의 말만 놓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건데요.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통화를 한 번 했느냐 또 두 번 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굉장히 많이 오갔는데 일단 어제 병리학회가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공방도 거셌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야당은 장영표 교수가 병리학회에 낸 소명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논문은 본인이 다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은 저자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논문 취소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문제라는 게 병리학회의 결론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논문 취소의 배경은 연구윤리심의 IRB를 승인받지 않고 허위 기재한 문제가 가장 크고 또 두 번째는 연구 과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자 역할이 불분명한 문제 때문인데 논문이 투고된 2008년과 학회지에 실린 2009년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자 관련 문제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딸이 인턴을 하고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하는 이른바 품앗이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취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 후보자가 논문을 수정한 이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딸의 인턴 사실을 좀 당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캐묻기도 했거든요. 관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2007년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그 논문의 초고 파일을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문서 파일을 살펴봤더니 작성자 조국, 수정자 조국 이런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예.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딸의 인턴, 논문 등 문제를 잘 알지 못했다고 답한 조 후보자가 작성과 수정까지 했다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조 후보자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등록된 서울대 법대 컴퓨터로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건 맞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장소는 학교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되면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쓰기도 한다는 건데요. 해당 컴퓨터를 포함해서 집에 컴퓨터 2대를 놓고 쓰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의 논문과 인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논리를 반박할 만한 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사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상황을 박혀두 기자와 짚어봤는데요. 이 청문회가 시작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